지금 75페이지 17강은 3, 4번만 할 거고 그 티피컬로 시작하는 그 지문만 할 거고 지금 워드마스터 오늘이 21일에서 30일이었잖아. 50일까지 두 번만 보면 끝나잖아. 또 이번에 지나면은 다음부터는 플러스 단어까지 외워야 되는 거 알지? 뭐 단어 리스트 보면 플러스 단어 알죠? 21일에 해당하는 그 단어 바로 밑에 플러스 표시돼 있고 플러스라고 써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한 바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단어까지 외워야 되는 거다. 보통 반의어랑 동의어가 돼 있더라고. 오늘 외웠던 단어 중에 enhance라는 단어가 있잖아. 동의어로 플러스 단어로 밑에 improve라고 써져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famine, 굶주림이랑 기아라는 뜻으로 동의어 starvation이라고. 여기 보면은 플러스 단어 돼 있다 친구들아. 이것까지 외워야 돼. 다음부터는 5일 단위로. 뭔 말인지 되죠? 5일 단위로 그렇게 두 번 돌면 수능 보러 가야 돼. 뭔 말인지 되냐? 그런 스케줄이다. 5일 단위로 이거 두 번 돌면은 수능 보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교재 미리 구매한 친구들 있더라고. 8명은 내가 지금 주문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면은 그거 교재 주는 걸로 하고, 파이널까지 끝나면은 또 교재가 하나 더 있긴 하거든. 그 모의고사, 실제로 모의고사 시험지처럼 묶여져 있는 그런 또 교재가 있어. EBS에서 나온 거. 그것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걸로 합시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주 수요일날 모의고사인데 할 수 있는 만큼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그 문제 보면 3번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4번은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 지문을 읽으니까 지문이 괜찮더라고. 첫 번째 줄 typical, 일반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죠. merchant는 뜻이 뭐야? 상인이죠. 그쵸? 일반적인 보통의 상인들은 acutely, 절실하게 be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거죠. 뭐를 알고 있냐면은 ramification, 별표 단어, 결과를 알고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결과냐면은 그의 고객들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결정이냐면은 신용카드를 갖고 지불하는 그의 고객의 결정의 결과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for부터 cards까지 동그란 가로죠. privilege는 뜻이 뭐야? 특권이죠. 특별한 권리야.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수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특권을 위해서. 근데 어떠한 특권이냐면은 신용카드를 받는 것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미국의 상인들은 pay 뒤쪽으로 목적어 두 개 나오죠. pay A, B. A에게 B를 지불하다. 미국의 상인들은 은행에게 비용을 지불한답니다. 근데 어떠한 비용이냐면은 proportional, 비례하는 비용이죠. 달러의 가치에. 판매의 달러의 가치에 비례하는 비용을 은행에게 지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100달러짜리 팔면 한 2불 정도 지불하나 본데? 예를 들어서 2%라고 쳤을 때 상인의 은행은 그런 다음에 비례하는 인터체인지, 교환 수수료를 지불을 하죠. 고객의 신용카드 은행에.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글을 보면 수수료의 흐름이 상인이 누구한테 줘? 어떤 은행? 거기 본문 한번 이해해봐. 어떤 은행에 줘? 그냥 은행이 아니라 누구의 은행이야? 상인의 은행. 보여? 위에서 5번째 줄에? 6번째 줄이구나. 더 머천츠 뱅크라고 나오잖아. 그 은행의 비용을 지불한다는데 상인의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든? 그럼 상인의 은행은 또 누구에게 비용을 지불해? 그쵸? 누구의 신용카드 회사? 그쵸? Consumers Credit Card Bank 보여? 고객의 신용카드 회사에 은행이라고 나오죠? 그쵸? 은행이. 되냐? 그러니까 상인이 일단 고객이 신카를 긁잖아. 그러면 상인은 일단 상인이 이용하는 은행에다가 뭐 카드 리더기에 연동된 은행이겠죠.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또 은행은 고객이 쓰는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 은행에 지불을 하게 되네. 최종적으로는 여태 신용카드 회사에 가는 돈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일단 적고 집에서 여러 번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봐.
수수료의 흐름이다. 수수료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상인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구조네. 신용카드 회사에. Naturally, 자연스럽게 상인은 뭐 하려고 하겠어? 패스, 전가하려고 하겠죠. Merchant fee 하면은 단어로 가맹점 수수료라고 외웠죠. 그냥 상인 수수료라고 할게요. 상인이 내는 수수료니까. 자연스럽게 상인은 상인 수수료를 넘기려고 하겠죠. 그들의 고객에게. 왜냐면 고객이 신카 써서 나오는 수수료니까. 상인은 recover, 회수하고 싶죠. 당연히. 그 상인 수수료를 누구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컨슈머는 소비자죠. 소비자로부터. 근데 어떠한 소비자야? 신용카드를 가지고 지불하는 소비자한테 가맹점 수수료 받고 싶죠. 실제로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는 임포즈, 부과하고 있죠. No surcharge rule. 할증금 금지 규칙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법인지 이하가 부연 설명해주죠. Prohibi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미국의 상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규칙이죠. 여기서 doing so가 함축하는 건 뭐야? 할증금을 부과하는 거. 누구에게? 어떤 고객?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법으로 이거 금지해놨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상인들은 좀 reluctant, 뭐해? 꺼려하는 거죠. 그 현금 할인을 주는 것을. 그러니까 맘 같아서는 신카 쓰는 애들한테 할증금 붙이고 현금 쓰는 애들한테는 할인해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해 상인들이? 법 때문에. 법이 그걸 금지시켰어. 신용카드 회사가 그걸 보고 있겠냐고. 당연히 법으로 싸웠겠죠. 소송 걸고. 대신에 상인들은 마크업, 동사 형태고 별표 단어로 나오죠. 가격을 인상했죠. 그들의 소매 가격을 모든 소비자에게. 얼마 정도로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충분히 그 상인의 수수료를. 그 신용카드 판매로부터. 되냐? 그러니까 현금 쓰는 애들 못 깎아주니까 그냥 가격을 전부 다 올려버린 거죠. 이러한 소매 가격의 인상이라는 것은 모든 소비자에 대한 뭘로 이어졌어? result in 보여? in 전치사지. 크레딧부터 어디까지 네모 가로를 묶으면 돼 이게? consumers까지 네모 가로를 묶어라. 네모 가로를 묶는 거는 명사, 긴 명사의 경우거든. 크레딧부터 consumers까지 네모 가로를 묶었어? 그럼 being subsidized 보여? 거기에 2번 형광펜 한번 쳐봐. being subsidized. 일단 subsidize가 무슨 뜻이야?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럼 얘들아, 크레딧부터 컨슈머스 그 네모 가로를 묶은 거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거기까지 이해했어? 네모 가로를 묶은 거 없다고 생각하면 해석 어떻게 할래? 소매 가격의 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어진대? 보조금을 being subsidized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야? 보조금을 받는 거죠? 얘 동명사의 수동태인 거 알죠?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이어진답니다. 거기까지는 해석돼? 이거 동명사의 수동태인 거야 지금? 돼? 크레딧부터 컨슈머스는 얘 뭐야 그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뭐 붙여서 해석하면 돼? 은는이가. 되냐?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 보통 전치사 나오잖아.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ing 형태. 얘를 보통 동명사 하거든. 얘가 보통. 이러면 보통 이 명사가 뭐야? 동명사의 의미상이 뭐야?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되냐? 보통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게 그 네모 가로로 묶은 친구다. 크레딧부터 컨슈머스까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 구조상으로는 주어 자리가 아닌데 의미상으로 은는이가 붙여서 주어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거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해? 투부정사 왼쪽에 for 목적격이지. 근데 동명사는 어떻게 표현해? 동명사 왼쪽에 그쵸? 소유격이나 목적격이죠. 여기는 지금 목적격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봐봐. 그럼 해석 되는지 봐봐.
이러한 소매 가격의 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어져? 신용카드를 지불하는 고객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소비자에 의해서. 근데 어떠한 소비자냐면은 신용카드로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고객들이 보조금을 받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에 의해서.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상쇄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해돼? For simplicity,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인지동사 뭐야? refer to, A as B. 보이죠? 우리는 소비자 있죠? 근데 어떠한 소비자냐면 신용카드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뭐라고 지칭할 수 있어? 현금 지불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현금이라는 건 뭐를 나타내냐면 모든 지불 수단을 나타낸답니다. other than은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전치사 뜻이 있다. 무엇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캐시 현금이죠. 첵스는 뭐야? 수표다. 수표. 체크는 데빗은 니네가 아는 그 체크카드야. 체크카드 실제로 직불카드. 별표 단어로 보여? 영어로는 데빗카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 카드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그 충전식 카드야. 충전해서 쓰는 거. 이세트라 기타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그 지불 수단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 거야. 글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죠.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사람과 거기에 대조되는 현금 지불자인데 현금 지불자에 지금 해당하는 게 캐시, 첵스, 데빗, 프리페이드 이렇게 되는 거다. 되냐? 서브서다이즈가 주어져 큰 따옴표. 보조금을 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상인이 내는 수수료가 전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구매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더 높은 소매 가격의 형태로. 근데 뭐와는 상관없어. 지불의 수단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구매자가 사용하는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금 구매자들은 지불할 수밖에 없답니다. 더 높은 소매 가격을. 왜? 상인의 비용을 커버, 충당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상인 수수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들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들은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나 다름없죠. 누구에게? 신용카드 구매자들에게.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구조 파악하면 because부터 무슨 가로를 묶어야 돼? 의미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괄호 한번 닫을까? 세모가로. because부터 users죠. and 뒤쪽으로 since부터 세모가로 열리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reverse.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캐시 users가 되는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and 사이로 부사절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because부터. 이러한 비용이라는 게 사용이 되거든. 보상을 지불하기 위해서. 근데 이 보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얘들아?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현금 사용자들은 보상을 받지도 못하죠. 되냐? 현금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보상의 일부를 얻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에선 자금을 대달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그래서 finance가 자금을 대달하는 뜻이 있어. 자금을 대달. 그러니까 현금 사용자들은 자금을 대는 거죠. 근데 이 보상이 그쵸? 역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뭔 말인지 되냐? 결국 선택지 1번 한번 볼까? 어떻게 많은 신용카드들이 너를 만족하도록 만드냐? 뭔 소리야? 2번 어떻게 너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뭐지? 위험성이 아니라 이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3번 on once way to 하면 어떻게 해석할래? on once way to. 얘 뒤에 명사거든? 뭐뭐 하는 중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 중에. on once way to. 직역하면 뭐뭐로 가는 길에 지금 on 접촉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다. 선택지 3번 보면은 미국이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중이냐. 즉 스타벅스에서 현금 못 쓰는 거 알죠?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다. 그런 질문 아니죠? 4번 이점과 단점이죠.
현금 할인을 주는. 현금 할인 못 준다고 했다. 5번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잃느냐. 신용카드 지불로부터. 답은 5번이죠.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야? 신용카드 사용자겠죠. 잃는 사람들은 그 외에 지불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뭔 말인지 되냐? 4번의 답은 5번으로 고르면 되고. 얘들아,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신용카드 회사 있잖아. 왜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할까? 편리하니까 사용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는 뭐 먹고 사는 거야 결국에는? 뭘로 돈 버는 거야 신용카드 회사는? 수수료 장사하는 애들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편리한 수단을 제공해서 수수료를 받는 애들이거든. 대표적으로 니네가 많이 쓰는 그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택시 했을 때 택시기사들이 되게 들고 일어선 거 알지? 카카오도 결국에는 사람을 많이 모았잖아. 메신저로. 결국엔 수수료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카카오도. 그 택시 타면은 바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거의 카드 연동시키도록 시키잖아. 뭔 말인지 돼? 그럼 그 돈이 카카오로 들어가거든? 그럼 카카오가 택시기사한테 바로 안 줘. 한 몇 주 정도,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거든? 정산하기 전에. 그동안 카카오는 그걸로 돈놀이 하는 거라고. 투자하고 이자 받고 억 단위,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모일 거 아니야 돈이. 그러니까 왜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네이버페이 알지? 걔네들이 왜 그렇게 혈안되겠어. 포인트 주고 막 자기 거 사용하라고 하고. 결국에 돈을 다 모으는 거야 걔네 풀 안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정상해주거든. 지마켓이나 마켓컬리 이런 애들 다 똑같아. 자리 제공해주고 수수료 장사하는 애들이라고. 숨고나 김과혜 알지? 몰라? 숨고라고 그 전문가들 찾을 수 있는 앱이거든. 김과혜는 과외 선생님 찾는 앱이고. 걔네도 결국에는 그거 앱을 통해서 결제하면은 첫 달에 수수료를 내. 결국엔 전부 다 수수료 그런 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수수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4로 갑시다. 실전 모의고사 4 20번. 오늘 나갈 지문이 많아요. 20번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못 썼는데 여기 20번 위에 써놔. 아까 사실 어큐트리라는 부사 뜻으로 나왔는데 얘가 부사로 절실하게라고 아까 해석했었거든. 근데 사실 이거 부사 뜻보다는 형용사 뜻으로 가끔 나오는데 얘가 급성이라는 뜻. 급성 신장염 이런 뜻 있잖아. 만성, 얘 단위어가 만성이거든. 크로닉이 만성이라는 뜻이야. 만성이라는 건 계속 아프다는 거고, 크로닉은 어큐트는 갑자기 아픈 거, 갑자기 통증 오는 거, 급성 통증 이런 거 적어놓고 꼭 갖고 가세요.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나올 수도 있는 단어니까. 오늘 실전 모의고사 4회 지문이 되게 괜찮거든. 같이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줄에서 주어는 뭐야? creating이죠. 만들어내는 거 있죠. alternative가 명사 뜻도 있고 뒤에서 형용사 뜻으로도 나오거든. 얘가 명사 뜻으로는 뭐니? 대안이나 대안책이죠. 형용사로는 대안적인. 꼭 품사 제대로 외워라. 여기선 뭘로 쓰였어? 품사. 명사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receptivity, 수용성을 요구한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대시로 부연 설명하죠. 얘들아 expansive 보여? 얘 뜻 뭐야? expand. 확장하다라는 단어죠. 얘의 형용사 형태다. 비싼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야. 스펠링 A랑 E의 차이거든. expand의 그 A를 E로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드는 이라는 뜻이고, 이게 어떠한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expansive부터 끝까지 무슨 가로로 묶어야 돼? 동그란 가로죠.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마인드 수식해주는 거야. 근데 이 수용성이라는 게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포용하고 unrestrained 무슨 뜻이야? 구속되지 않는, 그쵸? 구속되지 않고 열려있는 마음인 거죠. 생각에 한 가지 아이디어는 다른 아이디어로 이어진답니다. 엔드 뒤쪽으로 더비더비죠. 보여? 어디 왼쪽에서 한번 끊으면 돼? 주어 왼쪽에서 한번 끊으면 되잖아. 유 왼쪽에서 끊었어? 쉼표 뒤쪽은 어디서 끊어? 유 왼쪽에서 끊어. 주어부터 해석하면 된다. 너가 더 많은 생각을 entertain, 품다. 품으면 품을수록 쉼표 오른쪽으로 가서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더 많아?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가능성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야지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떠오른다는 거죠. 되냐? entertain이 또 동사 뜻으로 무슨 뜻이 있어? 즐겁게 하다. 그래서 entertainment. 너네 즐겁게 하는 회사죠. entertainment. 되냐?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라는 건 거의 확실히 나타난답니다. 좋은 생각과 함께.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떠오르려면 어떠한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거야? 나쁜 아이디어도 같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랍니다, 과정에. 그리고 어떠한 것이죠? 그러니까 something이랑 지금 병렬되는 건 뭐야? 엔드리 사이로. 해석해보면 something 오른쪽에 있는 you 보여? 거기부터 끝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되냐? 그러니까 something이랑 병렬되는 건 구조상 뭐야? 그쵸? part of the process. 그 명사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part of the process and something이죠. 그러니까 something 오른쪽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된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어디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쵸? about 뒤쪽에 목적어 없죠? 되냐? 그것은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냐면 너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어떠한 것이랍니다. 이 지점에서 뭐를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 뭐가 필수적이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야. 그쵸? 나쁜 생각도 같이 떠오르는 거. 뭔 말인지 되냐?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데 대안책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대안책 만들 때 좋은 아이디어랑 나쁜 아이디어가 같이 떠오르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된대. 그러니까 대안책들을 평가하지 말래. 너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것은 과정을 느리게 하죠. and 오른쪽에 댐픈의 3번 형광펜. 3번 형광펜 중요한 단어치는 그것은 과정을 느리게 하고 창의성이라는 걸 어떻게 시켜? 댐픈? 댐픈 뜻이 무엇이요? 약화시키다, 축축하게 하다 둘 다 뜻이 있다. 약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단점은 심지어 잠재적으로 fatal 치명적인 단점일지라도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너 가 리스트 동사 뜻으로 나열하다. 대안을 나열하는 걸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막으면 안 되고 만약에 대안의 일부 측면이라는 게 좀 promising 충분히 좀 유망해 장래성이 있다면은 이 to 가주어 진주어 to try의 to가 진주어다. worth는 가치가 있는 이죠. 오늘 워마에 나온 worth while이랑 동의어거든. 그러니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뭐 하기에? inadequacy는 무슨 뜻이야? 불충분함을 제거하기에 그쵸? 제거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 근데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그러니까 대안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그 불충분함을 제거할 만한 그 노력의 가치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worth the effort 하면 니네가 외운 뜻으로 해볼 만한 일이잖아. 직역하면은 노력의 가치가 있는 일. 되냐?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narrows, 좁힌다고. 대안의 범위를. 범위를. 2단계에서 너의 업무는 뭐야? 3번 형광펜. broaden. 3번 형광펜 쳐라. broaden에. 너의 업무는 일은 그 범위를 넓히는 거라고. 어떻게 함으로써? bring forward.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대안책을. 그러니까 결국에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 뭐야? 그러니까 don't evaluate. 그 부분이죠. 명령문 부정하는. 엄청 강하죠. don't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don't evaluate. 그 중간에 나오는 거 찾았냐? 거기 1번 형광펜 치면 되고 우리 3번 형광펜 친 단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야? 끝이 뭘로 끝나 전부 다? EN으로 끝나죠. 댐프 뜻 알아? 댐프? 이거 워마에 나올 법한데? 댐프? 그쵸? 축축한이잖아. 축축한인데 여기에 EN 붙어서 뭐가 붙은 거야? 약화시키다 축축하게 하다가 된 거야. 또 두 번째 단어 broad도 형용사 뜻으로는 뭐야? 넓은이잖아 형용사로. 근데 여기에 EN 붙어서 넓히다라는 뜻이 된 거고. 뭐 말인지 돼? 얘랑 비슷한 단어를 단단하게 하다 뭐야?
harden. hard가 딱딱할인데 en 붙어서 단단하게 하다는 뜻이 된 거다. 너만 이해되냐? 몇 개의 단어들이 형용사에 en 붙어서 동사 형태가 되거든. straight는 고든이란 뜻이잖아. en 붙어서 바르게 하다. 즉 바로잡다. 이 단어 알아? length는 그러면 뜻이 뭐게 되냐? 그래서 길게 하다, 늘리다. 늘리다. deep는 deep이 깊은이니까 깊게 하다. 깊게 하는 것도 결국엔 악화시킨다는 거거든. 이 뜻 알아? 데프? 데프 형용사 뜻은 뭐야? 그쵸? 귀머거리. 귀머거리인데 데프니 되면은 동사로 귀를 먹먹하게 하다. 귀를 먹먹하게 하다.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귀 멍해지는 거 있죠? 데픈. 그러니까 데프닝 노이즈, 데프닝 사운드 분사로 많이 쓰이거든. 귀를 먹먹하게 하는 소리라고. 그 비행기 같은 거 출발할 때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형용사에 en 붙어서 동사 되는 표현. 응?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21번 보면 이 지문도 꽤나 괜찮거든? 첫 번째 줄에 주절의 주어가 뭐야? 마르크 부호치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as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돼, 의미상. 그 분사구문 나오기 전까지 묶으면 되겠네. 어디까지 묶으면 돼, as부터. 1930년까지 묶으면 되죠. before부터 1936년까지는 세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그럼 주절의 주어가 마르크 부호치가 되는 거야. 되냐? professor 누구로서? professor 누구야? 교수죠? medieval 중세시대 역사 교수로서 대학에서 스타스버그 대학에서 1920년대에서 30년 동안에 뭐 하기 전에? 소번으로 이동하기 전이네. 그러니까 프랑스인가 본데? 파리의 소번도 대학교겠죠? 뭐 대학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크 블로치라는 사람이 encourage A to 부정사죠. 그의 학생들을 격려했답니다. 고무했답니다. 또 지각동사죠. consider A as B. 어떻게 하도록? landscape 풍경이라는 것을 역사적 문헌으로 고려하도록 격려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중시하는 사람? 역사 교수잖아. 역사 교수가 무엇을 중시하는 것 같아 지금? 풍경이 역사 문헌이라잖아. 문서라잖아. 풍경을 중시하는 이 사람. if부터 processes까지 세모가로. 만약에 글로 된 문서라는 게 관점을 제공한다면 뭐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글로 된 문서는 의식적인 역사의 과정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거든. 근데 topography 별표 단어 지형학이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가 topography잖아. 동사 어디 있어? provided죠. he부터 suggested까지는 동그란 걸로 묶으면 된다. 지형이라는 것은 그가 제시하기를 뭐를 제공하냐? 가치 있는 통찰력. 그러니까 뭐를 또 중시하고 있어? 지형이 밸류업을 같이 있다잖아. 빨간색 펜 들어서 톨포그래피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밸류업을에 밑줄 치면 되죠. 지형이 가치 있대잖아. 그쵸? 현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이게 어떠한 현상이냐면은 이거는 무의식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답니다. 그쵸? 예를 들면 뭐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죠. 그러니까 블로치라는 사람은 그 시골의 역사를 뭘로써 묘사하냐면 바이브런트, 활기찬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묘사하거든? 토양과의.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가 스터디냐, 동명사 주어. 동사는 역시 어디 있어? provided. 되냐?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 있죠.
농업의 밭이니까 농지. 농지의 형태를 연구하는 것은 as부터 에어플레인 동그란 괄호, he부터 컨텐디드까지 동그란 괄호. 근데 이 농지가 어떠한 농지야? 비행기로부터 seen, 목격이 되는 농지거든. 그가 주장하기를 얘네는 뭐를 제공해?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사회에 대한. 근데 어떠한 사회야? 그것들을 만들어낸 사회죠. 그러니까 데미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Agricultural fields. 그러니까 얘들아, 그 밭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농지를 봐.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밑을 내려다보니까 밭이 보여. 그 밭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사회.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블로치는 그러니까 뭐를 보여줘? 이러한 관계를 보여준답니다. 선택지 1번 Geographical 무슨 뜻이야? 지리학적입니다. 지리학적인. 지질학적은 뭐야? Geological이야. Geological. 얘가 지질학적이야. Geological. Geographical은 지리학적이고. 1번 동그라미. 지리학적인 특징이라는 거는 서로 연관이 돼 있다? 뭔 소리야? 일단 지형이랑 역사가 둘 다 나와야 되죠. 2번.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현재의 순간과 관련이 돼 있다. 3번. 시골의 역사와 농지의 형태라는 것은 관련이 돼 있다. 히스토리랑 농지 둘 다 나오니까 답이 3번이죠. 4번. 토양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농지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뭔 소리야? 토양이 왜 나오냐고. 5번. 컨저베이션 무슨 뜻이야? 보존이죠?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이 돼 있다. 통합된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힌트가 되는 문장은 어디야? 한 3, 4개 찾더라, 앞반에서는. 우리가 해석한 부분에서. 어디 보면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어? 역사 플러스 농지. Could you describe the rural history에서 vibrant human interaction with soil? 그죠? 거기 봐도 되죠. 그 부어치 디스크라이브 찾았냐? Rural history as a vibrant human interactions with the soil. 그러니까 rural history랑 the soil 두 개 합쳐서 역사랑 토양. 토픽은 역사랑 토양이잖아. 또 내가 하나 찾을게. 위에다 5번째 줄 보여? Consider the landscape as a historical document. 거기에도 soil 대신에 landscap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역사 문헌도 들어가니까 토픽 결국 2개죠. 그 다음에 또 그쵸, 그 부분 topography 들어간 그 문장 되냐? Topography provided valuable insight into phenomena. 되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쵸, studying provided insight into the society. 그 부분 되냐? 찾았어? 거기에 전부 다 1번 영어만 치면 된다. Studying the form of agricultural fields provided insight. 그 부분 되냐? 다시 부호치부터 그 밑줄 포함된 문장 첫머리 부호치. 블로치라는, 이게 블로치인지도 모르겠어. 프랑스어라. 블로크인지 블로치인지. 이 사람은 보여준답니다. 이러한 관계를. 그가 그의 학생을 어디로 데려갔냐? Field trips. 현장 학습으로. 어디에 있는 현장 학습이냐? Countryside. 농촌 지역에 있는 스타버그 근처에. 왜 갔어? Elongated 별표 단어. 길게 느리다. 이게 분사다. 길게 늘어선 알세크의 밭을 보기 위해서 그 스타버그 근처에 있는 시골 지역으로 현장 학습으로 그의 학생을 데려갔거든. 그리고 그것을 그는 뭐라고 여기고 있냐? 모든 북유럽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뭐를 북유럽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위치의 현행사가 뭐야? 뭐를 북유럽의 특징이라고 생각할까? 그쵸, 길게 늘어진 밭을. 그러니까 길게 늘어진
알사크의 길게 늘어진 밭은 그 지형의 구체적인 사례고. 뭔 말인지 되냐? 북유럽의 모든 특징은 그 역사의 사례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알사크의 길게 늘어진 밭을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로 현장학습 간 거다. 블러크에 따르면 역사 학생들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역사 과정을 어떻게 함으로써? 역사적 과정을 봄으로써. 근데 이게 어떠한 과정이냐면 여전히 완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과정이죠. 이게 완전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거는 뭐를 함축해? 문맥상? Historical processes that were still very much alive. 이게 함축하는 건 뭐야 결국? 아니 여전히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그 역사적 과정이 뭐냐고. 그 환경, 밭, 땅, 그 밭, 응? 뭔 말인지 되냐? 응?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거든? 이거 구조 파악이 중요한데 봐봐. few lawyer 하면은 법률가나 변호사인데 봐봐. 이거 해석 어떻게 해? take a course 하면 너네가 대학 가서 강의 듣는다 하면 take a course거든? 법률가들이 강의를 들어? public health에도 3번 형광펜. 이게 몇 번 나왔는데? 이게 뜻이 뭐래? public health. 공중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 있잖아. 코로나 뭐 이런 거겠죠? 얘들아, 공중보건 강의를 들어 안 들어? 변호사들이 거의 안 듣죠. 띄우니까 거의 안 들어. 그쵸? 공중보건법 관련된 강의 거의 안 들어. 심지어는 그 법, 즉 공중보건법의 영향력 있죠. 공중보건에 미치는 그 법의 영향력에 대한 강의도 안 듣고. 그러니까 공중보건 관심 있어 없어? 변호사들? 없어 별로. 로스쿨에 강의 있죠. 일반적으로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공중보건과 가장 근접한 로스쿨의 강의가 뭐냐면은 헬스로 건강법에 대한 강의거든. 하지만 그것은 놀랍지도 않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따라가? 그 강의는 시장을 따라가. 시장이 어떠한 곳이야?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죠. 결국 건강법이라고 해봤자 시장을 따라가고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와 프로비전, 분배에, 무엇에? 의료 서비스 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공중보건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같은 거.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책들 있죠. 이 분야의 책들이 devote A to B죠. A를 B에 헌신하다 바치다. 이 분야의 책들이 어떠한 관심도 거의 주지 않는다고. 공중보건에. 그리고 이 앤드를 사이로 뭐가 병렬되는지 알겠냐? 오른쪽에 뭐랑? 주어 동사가 병렬되는지 알겠어? and 오른쪽에 있는 public health 주어 동사 is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되는 거야? 그쵸? few textbooks and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인 devote. 그럼 and 오른쪽에 있는 that부터 두 동그란 가로로 묶어서 그걸 하는 것들은, 여기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뭐야? 도우즈, in 도우즈. and 오른쪽에 있는 거 도우즈. 해석해봐. 뭐야 지칭하는 게 도우즈가? 텍스트북스죠. 두가 함축하는 건 뭐야? 두가 받는 건 디보트죠. 되냐? 응? 두가 받는 건 바로 위에 있는 디보트고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텍스트북이야. 그걸 안다는 전제에 다시 첫머리로 돌아오면 그 분야의 책들이 거의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아. 공중보건에. 그리고 헌신하는 책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책들 중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확실히 minor theme, 대수롭지 않은 주제랍니다. 주요한 이야기에서. 의학 시장이라는 주요한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의료나 조금 제대로 다루지 건강과 관련된 법에서 공중보건은 찬밥신세라는 거죠. 더욱이 더 베스트 머저리티 오브,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심지어 그 강의조차도 안 들어. 대신에 그들의 강의에서, 근데 무엇에 대한 강의냐면은 톨츠, 불법행위,
불법 행위와 constitutional, 이게 무슨 뜻이었어? constitution, 헌법이었죠? 어? 법은 헌법에 호소하고 뭐였냐? 제도는 전통에 호소하고 그 질문 있었잖아. 기억나? 인스테드 대신에 불법 행위와 헌법에 그리고 행정법에 대한 그들의 강의에서 그들은 뭐를 배워? 개인의 권리와 관점에 대한 가치를 배우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권리와 관점이야? 경제 분석이 갖고 있는 관점이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배우는 게 뭐야? 뭐의 관점에서 법을 배우는 거야? 경제, 돈 되는 거. 뭔 말인지 되냐?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답은 다 맞았을 테니까. 밑에서 5번째 줄에 구조 파악은 되냐? 이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절의 동사는 뭐야? or이죠, or. 밑에서 2번째 줄 or. 주어로 니네가 찾은 게 뭐야? that and that 보이죠? 그러니까 that에서 네모가로 열어서 의미상 어디에서 닫아야 돼? population. 그 다음에 and 오른쪽으로 that에서 연 다음에 어디까지? 그치? effects 그 or 전까지. 그러니까 네모가로 2개 보여? 2번 형광펜 들어서 that and that에 2번 형광펜 쳐라. 보이냐? 찾았어? 왼쪽 2명 남자 부분 괜찮아? 네. 밑에서 5번째에 that and that 그럼 봐봐 해석 되는지 또 물어볼 거다. 그러한 결정이라는 게 중대하게 population 알고 있는 뜻 뭐야? 인구, 개체, 국민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 국민의 건강에 그러한 결정이 이게 무슨 결정이야? 무엇에 기반한 결정이야? 경제 분석, 그쵸? 경제 분석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게 국민의 건강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것이 디서플린 학문 있죠? 학문이 존재한다는 게 exist 오른쪽에 있는 that은 뭐야? 그쵸? 디서플린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너무 길잖아. that부터 어디까지? effects까지 꾸며주잖아. 디서플린을.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너무 길니까는 동사 뒤쪽으로 빠진 거다. 어떠한 학문이냐면은 shed light on 그러한 영향력의 nature, 성격과 정도를 밝히는 학문이 존재한다는 건 거의 어때? 주목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이 찬바신세라고 계속해서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네. 답은 1번으로 고르면 되고 니네가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건 그 첫 번째 줄에 few 그 다음에 중간쯤에 few textbooks 그 부분 보고서는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가도 없고 책도 뭐 거의 헌신하는 게 없고 이 부분 보고 니네가 답을 제대로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 말인지 되냐?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랑 익숙하지 않죠? 법과 관련된 지문이. 그 다음에 23번에 별표 2개 칩시다. 지금 괜찮거든? 항상 복장과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꾸미다라는 니네가 알고 있는 뜻 동사 뭐 있어? 꾸미다. 꾸미다, 치장하다. 쉬운 거 있잖아. D로 시작하는 거. decorate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 어둔? 그 다음에 이것도 써놔. embellish. 얘는 아마 근데 나오면 별표 단어로 나오긴 할 거거든. embellish. 그래서 꾸미지 않은이라는 형용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꾸미지 않은 진실? 어돈의 왼쪽에 뭐 붙였어? unadorned. unadorned 하면 꾸미지 않은 진실이거든. 꾸미지 않은. 진실은 truth. unadorned. 이런 표현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몇 번 나왔어. unadorned. 꾸미지 않은. 그럼 첫 번째 줄에 adornment는 MENT 붙어서 명사된 거죠. 즉 치장.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 줄에 long은 품사가 뭐야? long. 그쵸? 오랫동안이라는 부사다. 그러면 이거 시제 보여? has, had 얘 시제 뭐야? 현재 완료인 거야. 치장이라는 건 오랫동안 한 자리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 권력이라는 하우스, 장소에서. 그러니까 토픽 2개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야 된다 그러면 뭐랑 뭐에 치면 돼? 어돈먼트랑 파워. 치장과 권력이 관계가 있네. 그 다음
그것은 사람의 위치를 보여줄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어디에서 위치냐면은 hierarchical system. 얘도 꼭 알아야 되는 단어죠.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 쌍둥이 아빠가 맨날 그 피라미드 갖고 있잖아. 그게 바로 계층 구조죠. 되냐? authority. 권위라는 계층 구조에서 사람의 위치를 보여줘. 무엇이? 이시지칭하는 게 뭐야? 어돈먼트.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은지 보면은 그 권위의 계층 시스템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되냐? 또 그것은 보이는 증거랍니다. affiliation. 연대의. 무엇과 함께? 특정한 정치적 당과 함께. 5월은 여기서 동격이다. 즉 dedication. 헌신이죠. 한 정치적 윤사하는 사람은 알죠? 이데올로기라고 많이 하죠. 이념. 영어로는 ideology. 되냐? 그리고 반대를 나타내기도 하죠. to another. another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another political ideology. 이렇게 되는 거냐?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특정 정당에 헌신하는 거기도 하고 또 다른 정당에 반대하는 거기도 하고 옷으로 이념을 또 알 수 있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만약에 정치적 권력이라는 게 넘어가잖아. 원 아이디올로지컬은 형용사죠. 한 이념적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가면은 가끔씩 진입하는 집단이라는 건 기존의 집단일까 새로운 집단일까? 새로운 집단이겠죠? 진입 집단은 상징적인 드레스, 복장을 채택할 것이랍니다. 그들의 predecessors, 별표 단어, 전임자에 대해서. 갑자기 나폴레옹 왜 나와? 예시 들어주는 거죠, 사례. 나폴레옹이 복장의 유형을 재도입했거든. 근데 어떠한 복장이냐면은 국가의 상징이었던 복장을 재도입했다고. 뭐로부터? 오래된 레짐? 체제나 정권으로부터. 왜 이거 오래됐던 위복을 다시 채택한 거야, 이 사람?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제국의 레지터머시? 정통성을 조금 지지하기 위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옛 엘리트들을 유나이트. 통합하려고. 예전에 입었던 옷 다시 채택한 거죠, 나폴레옹은. At other times, 다른 경우에 한 집단은 그것 자신의 상징을 도입할 것이랍니다. 복장에. as부터 followers 세모가루로 묶으면 돼. 카스트로와 그의 추종자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 그랬어? 그들이 칙칙한 별표 단어 fatigue uniforms 군복을 채택했을 때.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누군진 몰라도 이 사람이 정권을 쥐었을 때 칙칙한 군복색을 채택했나 본데? 뭔 말인지 되냐? fatigue가 원래 명사 뜻으로 뭐야? fatigue 피로다. 피곤하다 할 때 피로. 되냐? And yet other times 또 다른 경우에 subtle 미묘한 modification 변화 있죠. 복장에서의 뭐라기보다는 급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미묘한 변화라는 게 발생하거든. 어디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센서티브 예민한 사람들 사이에서. 되냐?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만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쿠 알죠? 쿠데타다. 군사 쿠데타 있지, 나이지리아에서 1960년대.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어? 덜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답니다. 나이지리아의 국민 복장을. 왜 덜 강조해? 어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한 거야? 이보 정치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시브 서번트 하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동나이지리아에. 왜 그러냐면은 그 국민 복장이라는 게 뭐를 상징해? 서쪽과 북쪽의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야. 즉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야? 이보 정치가들이랑은 대조되는 그들의 정치 반대편이었기 때문이랍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완전 옛날 옷을 갖고 오는 나폴레옹도 있고 군복 바꾸는 애들도 있고 미묘하게 그 국민 복장 못 입게 하는 애들도 있고. 왜냐면 그게 예전 정권을 대표하는 옷이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되냐? 그 펜 들어서 SS1 있지? 구체적인 진술 SS1이 어디에서 시작하냐? 나폴레옹의 SS1이라고 써라. 구체적인 진술 1이야. Specific Statement 1. SS2는 어디에서 시작해?
at other times죠? 되냐? at other times의 SSE 구체적인 진술 두 번째. 그 다음에 SS3은? 그쵸? 좀 더 위로 올라. at yet other times. 하나냐? 그 다음 그 선택지 1번 봐봐. 상징의 중요한 특징이죠. 정치에서의 상징? 너무 두루뭉술하죠. 의복이 안 나왔잖아. 드레스나 뭐 아웃핏이나 이런 거 안 나왔죠. 2번 드레스의 사용이죠. 복장의 사용이죠.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괜찮은데? 드레스 하면 니네가 생각하는 그 치마가 아니야. 그냥 복장을 드레스라고 한다. 3번 드레스 코드라고 하잖아. 드레스 코드. 3번 의류의 힘. 근데 어디에 있어야 의류의 힘이래? policy protest. 정치, 정책, 프로테스트 뜻이 뭐야? 그쵸? 저항, 대항. 되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항할 때 옷이 중요하다? 대항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죠. 4번 아웃핏의 중요성이죠. 의복의 중요성. 어디에서? 뭔 개소리야 이게. 이거 너무 우리 개무시하는데? 5번 의사소통적 가치죠. 군사 드레스 규정 코드에서의 의사소통적 가치. 군사와 관련된 건 두 번째 사례에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도 아니죠.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24번도 꽤나 질문이 괜찮은데, 그 보면은 얘들아 위에서 1, 2, 3, 4, 5 다섯 번째 줄에 enticing 보여? enticing 뜻이 뭐야? 그쵸? 매혹시키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다. 동사 뜻으로 entice거든? 써, entice. 유혹하는 건, 누가 너네를 유혹한다는 건 뭐뭐하게 한다는 거다. 뭐뭐하게 하다. 동의어 뭐 있어? 유혹하다. T로 시작하는 거라. tempt도 유혹하다거든. 명사 뜻으로 temptation. 이게 향수 이름으로 많거든. temptation. 그 다음에 또 seduce라는 뜻이 있어요. seduce. 유혹하는 거. 뭐뭐하게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뜻은 attract죠, 사실. attract, 끌어들이는 거니까. 전부 다 적어놓고선 꼭 외우세요. enticing, entice. 읽을 수 있어야지 외워지거든. 그 다음에 그거 기억나? 무슨 새 나오는 거 있어. 문손잡이 네스트 주변에 갖다 놔도 알인 줄 알고 옮긴다는 그 지문에 더클링이라는 표현이 아마 나왔을걸? 아닌가? 더클링이 뭐였어? 린이 새끼일 때 오리 새끼거든. 오리 새끼. LING는 작은 애, 저글링, 더클링, 시들링. 봐봐 첫 번째 줄. 일부 식물의 종들은 그들의 씨앗이 to be taken, 가져가지길 원한답니다. 가능한 한 멀리. so that은 접속사야. 뭐뭐 할 수 있도록. seedling, seed의 ling, 씨앗 새끼, 묘목. 묘목들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로 그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germinate, 별표 단어, 싹틀 준비가 될 때 이러한 종들은 그들의 씨앗을 어떻게 만들어? enticing, 가능한 한, 그쵸, 매혹적으로 만들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매혹적이게 될까? 씨앗들이 그것들이 덮죠. 뭘로? 나이스하고 달콤하고 플래시, 다육질의 코팅으로 덮는 거죠, 씨앗을. 그럼 이 코팅이 어떻게 해? herbivores, 초식동물로 하여금 그것들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멀리 뿌려야 되니까는 씨앗을 매혹적으로 꾸미는 거죠, 식물이. 뭔 말인지 되냐? 단맛이 나는 과육이라는 것은 초식동물에게 뭐를 제공해? 에너지 제공하죠. In exchange for, 무엇의 대가로? 씨앗을 carrying, 옮기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어디에서 옮겨져 근데 씨앗이? in their gut, 내장에서. 이해되죠? 하루 정도 지나면은 그 씨앗이라는 거는 excreted, 배설이 되죠. 좀 멀리 떨어져서. where부터 그냥 세모가루로 묶으면 된다. 모모한 곳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그들이 발할 수 있는 곳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대이나 데미지 칭하는 거는 씨앗 아니면 동물이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일부 종의 씨앗들은 심지어는 발화도 못한다고. 전혀. 만약에 그것들이 통과하지 않으면은 초식동물들의 내장을. 되냐? 엑시즈는 뜻이 뭐야?
산. 위에 있는 산이라는 게 준비하는 걸 도와. 준비시키는 걸 돕는다고, 씨앗을. 그 발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어떠한 씨앗은 발화하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일부 씨앗들은 발화하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초식동물들의 내장을 거칠 수밖에 없어야 돼. 왜? 산이 뭔가 겉껍질을 벗기나 본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예를 들어서 by ing 케이싱 뭐야? 케이싱? 케이스 알죠? 휴대폰 케이스처럼 케이싱 껍질 포장 껍질을 약화시킴으로써 그 산이 뭐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브레이크 깨져서 오픈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시들링 묘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답은 5번 고르면 되죠. 식물의 생존이죠. 동물을 사용하는 거죠. 뭐로써? 씨앗, spreaders. 스프레드가 무슨 뜻이야? 퍼지다, 전파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 씨앗 전파자로서 동물을 사용하는 식물의 생존법이네. 뭔 말인지 되냐? 그냥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돼요?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 그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거든? 과일은 먹어도 배가 안 불러. 프루코스라는 과당을 만들어내거든? 과일이?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서 동물들이 과일을 많이 먹고 배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고 기억나 그거? 재작년 수특인데 바다 멍게라는 애들이 있거든? 그때 스펌이라는 정자라는 단어가 나와. 걔네는 짝짓기를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정자랑 난자를 뿌려. 그냥 정자랑 난자를 뿌려서 거기에서 수정을 하거든 걔네가. 그 다음에 바로 해저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따고 둥둥둥둥 떠다녀. 그러다가 조금 널리 퍼지면 그때 바닥에 정착하거든? 왜 바로 착상하지 않고 바다를 떠다니겠어? 그치? 안 겹치려고 똑같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생존법이죠. 생존법 나름의. 뭔 말인지 되죠? 142페이지. 이거 29번이랑 31번 있잖아. 이거는 다 해석 안 할 거거든? 29번은 우리 업번만 보기로 합시다. 이거 맞춘 사람. 맞췄어? 29번. 이건 나오면 안 되는 문제 같은데 나와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맞췄어? 1, 2, 3, 4가 아니라서 5번 찍었지. 봐봐. 우리 이거 업번만 볼 거야. 1번 동그라미 보면은 봐봐. 투부정사가 되게 용법이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조동사의 역할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만약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하면 나는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공부할 것이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I will study, I must study. 투부정사가 되게 조동사 뜻이 많아. 그래서 적절하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 위에서 두 번째 줄에 if부터 meaningful까지잖아. 그러니까 박물관이 의미 있는 경험을 foster, 조성할 거라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냥 조동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다고 넘어가고 이걸 답으로 고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찾으라는 거야? 주어 뭔데? presenting이죠. aimlessly로 올라가면은 해석해보면 주어가 presenting 동명사거든. 그러니까 fails에 s 붙는 거 맞아서 이것도 맞는 거다. 되냐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게 위로 두 줄 올라오면 at the same time이죠. 이거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부정대명사 표현이거든? 이거 기억나? 얘들아 여기 봐봐. 두 개 있으면은 어떻게 지칭해?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세 개 있어. one, another, the other. 기억나? 5개 있어. one, another.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 다 하면 the others. 뭔 말인지 기억나? 이걸 지금 이해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단계가 있었을 때 하나는 처음은 one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는 another이라고 지칭해. 그걸 안다는 전제 하에 그 at the same time 찾았어? 3번 선택지 위로 두 줄. 동시에 주어는 뭐야? enforcing이죠. 동사는 is죠. 동시에 강요하는 게 한 가지를 하는 필요성을 강요하는 거 있잖아. 근데 뭐로써 강요하는 거냐면은 강요된 antecedent
별표 단어 선행 과제로서. 근데 무엇의 선행 과제야? 다른 것의 발생에 대한. 그래서 one thing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another 이거라는 거거든 결국엔. 왜 이딴 문제 내는 거야? one another이랑 another이 맞다고 하는 거고. 4번 동그라미 10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 어때 얘네? 완전하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부어 있고 필요한 부사 성분 없으니까 4번도 맞고. 그러니까 최소한 니네가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2번이랑 4번은 찍으면 안 돼. 차라리 1, 3에서 틀려야 돼. 되냐? 5번 같은 경우에는 confer이라는 게 전달하다는 뜻이거든. 위로 한 줄 올라와. 박물관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conferring 뭐 하면서?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confer의 목적어가 바로 밑에 있는 qualities다. 되냐? 그러니까 전명이 끼어든 거거든. 왜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멀리 떨어져 있어? 목적어가 길어서. 되냐? upon부터 then 묶어. upon부터 then 묶고 through부터 interactions 묶어라. 되냐? 돼요? 그래서 quality라는 목적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conferred를 conferring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뭔 말인지 되냐? 내가 봤을 때 이게 조금 괜찮은 문제로 나왔으려면은 2번 동그라미에 fails를 뭘로 바꾸면 차라리 조금 괜찮은 문제가 됐겠냐? failing.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사라져버리니까 오히려 좀 괜찮았을 것 같거든? 문제 좀 그래. confer이라는 단어도 쉽지 않은 단어라. 차라리 refer 정도로 나왔으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confer은 거의 생소한 단어잖아. 문제가 좀 거시기하네요. 30번에 별표 2개 칩시다. 30번에 별표 2개 치고 이거 애들아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고치죠. 그러니까 법은 헌법에 호소해서 내가 맞다고 하지. 제도는 전통에 호소하면서 내가 맞다고 하거든. 근데 과학은 스스로가 틀렸다고 해. 틀리면.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과학에.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이다 이거는. 과학적 패러다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다고 하고 패러다임은 얘들아 사고방식이라고 해석하면 돼. 아 사고방식이래. 사고의 틀. 적어. 패러다임 위쪽에. 사고의 틀. 패러다임은 사고의 틀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고 메커니즘은 내가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이 뭔데? 메커니즘이 무슨 뜻이야? 작동 방식. 그러니까 니네가 기제라고 외우는데 기제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라고 외우면 된다. 그 첫 번째 절 보면은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까? 이거를 지금 다시 해석하면 과학적 사고의 틀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지? 토마스 쿤에 의하면은 매우 쉽진 않은데 첫 번째로 persistent 무슨 뜻이야? 지속적인 관찰이 있어야만 한답니다.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였어? 목적격이죠. explain 뒤에 목적어 없죠? accepted는 패러다임을 수식해주는 분사죠. 되냐? 지속적인 관찰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게 어떠한 관찰이냐면은 현재 받아들여지는 사고의 틀이라는 게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관찰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근데 뭘로 불려 얘들아? 현재의 패러다임을 설명할 수 없는 거. anomalies? 별표 단어? 변칙 사례라고 불린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노말에 어붙여서 반영된 거야. anomaly. 되냐?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그걸 anomaly라고 해. 보통 한 명의 과학자나 또는 소수 집단의 과학자들이 여기서는 alternative가 형용사로 쓰였죠?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패러다임은 설명을 못하니까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되냐? 동격으로 그게 어떠한 관점이냐면 봐봐. 얘들아 그 뷰포인트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end 보여? 그 e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2번 형광펜 들어봐. 해석을 해보면 end 오른쪽으로 will also explain이랑 해석되는 건 뭐야? will account for. 그거를 안다는 전자에 한번 잘 따라와봐. 다시 usually 보통 단일한 과학자 또는 작은 집단의 과학자들이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관점이냐면 동격으로 원을 뷰포인트 설명하는 거야. account for 하면 설명하다고, 도표로는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죠.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하는 대안적인 관점. 근데 어떠한 현상이야 이게? prevailing paradigm,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설명하는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설명할 수 있지. 대안적인 관점도 되냐? 근데 또한 모두 설명해? 변칙 사례도 설명해. 그러니까 기존 것도 설명하고 변칙 사례도 설명하는 관점을 단일 과학자나 소수 집단의 과학자가 제시를 해. 그럼 쿤이 뭐를 가리켜? 일반적으로는 큰 저항이 있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건 당연하죠. 인간은 새로운 거 싫어하잖아. 그쵸? 그리고 엔드 쪽으로 다시 컨버트가 주어야 그것에 대한 전향자들은 천천히 설득이 된답니다. 이 지칭하는 건 뭐야? 이 뉴 패러다임이죠. 마침내 하지만 새로운 사고의 틀이라는 게 이기고 오래된 것을 대체하죠. 쿤에 의하면은 이것은 what부터 happened가 describes의 목적어다. 발생했던 것을 묘사한답니다. 언제? 얘들아, 지금까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 얘기하잖아. 근데 쿤에 의하면 이것은 발생했던 걸 설명하거든.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우주에 대한 개념을 지지했겠냐?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구체적인 사례니까. 그러니까 챌린지드 쓰면 돼. 챌린지드, 도전하다. 그러니까 얘들아, 기존의 패러다임은 누구였겠어? 아인슈타인이야, 뉴턴이야? 뉴턴이겠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인슈타인이겠죠? 이제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이 그것 자신의, 얘들아, 정상과학, 이게 쿤이 만든 용어거든. 그 시대 때 지배적인 과학의 개념을, 패러다임을 정상과학이라고 해. 쿤은 나올 수 있어.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은 그것 자신의 정상과학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아인슈타인이 이겼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정상과학이야. 언제까지? 그것이 또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서 overthrown, 전복되기 전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다지만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는 않네. 뭔 말인지 되죠? 이해돼? overthrow의 원형은 뭐야? thrown, 전복시키는 거, 뒤집어 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31번, 이거 해석 안 할 건데, 선택지 2번의 뜻은 뭐야? 패시브, 수동적인이죠. 능동적인은 뭐야? 액티브죠. 3번 동그라미 inferior, 열등하다는 건 비교의 뜻이 들어가 있어. 누구누구보다 못하다는 거야. exclusive는 무슨 뜻이야? 배타적인, 독점적인. exclusive right로 예를 들었죠. 독점권, 꼭 갖고 가. 이거 무슨 내용이야? 농구 선수들 나오죠. 이거 보통 봐봐. 이거 전부 다 해석 안 한다. 얼굴부터 봐봐. 일반적인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인그룹 뭐를 좋아해? 그쵸? 내 집단 페이버러티즘, 편애. 내 집단 편애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속한 집단을 더 좋아해. EIE가 더 좋아. 왜? 내가 속해 있으니까. 보통 이렇거든? 자기가 속한 집단을 좋아하는데 적어도 at least 최소한 일부 경우에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야? 그 사례를 보면 농구팀이 어떨 때 그래? 그쵸? 잘 못해. 내 팀이 잘 못하면은 내 집단이라도 안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누구를 더 좋아해? 아웃그룹. 그쵸? 외 집단을 더 좋아한다는 내용이거든? 뭔 말인지 되지?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데? 맨 마지막 줄에 디스밴드? 해체된대. 뭔 말인지 되냐? 이해돼? 그럼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위에서 세 번째 줄, 한 가지 경우는, 근데 어떠한 경우냐면은 내 집단 편애라는 게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은
내 집단의 구성원들이 명백하게 중요한 측면에서 inferior, 좀 열등해, 잘 못해. 그러면 내 새끼라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는 집에서 한번 해석해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나오는 concede 보여? much first to concede 보여? concede 뜻이 뭐야? concede. 찾았어? concede 중간에? 인정하다라는 뜻이야. 인정하다. concede. 얘랑 동의어로 쓰이는 게 밑에서 6번째 줄에 admit 보여? admit. admit도 인정하다라는 뜻이야. concede랑 admit 찾았냐? 밑에서 6번째 줄. 얘들아, 이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떠한 토픽이 중요하냐면 이게 EBS 교재랑 이번 연도 고1 6월 모의고사에도 나온 토픽이거든. 셀프 핸디캐핑이라는 개념을 꼭 갖고 가. 이게 뭐냐면 핸디캡이 동사로 불구화시키다는 뜻이 있거든. 자기 불구화 현상이야. 자기 불구화 현상. 이게 뭐냐면 얘들아, 자기 불구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불구 뭔지 알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EBS에 나왔냐면 원래 스포츠를 예로 들거든? 농구팀이 있는데 우리 팀이 잘 못할 것 같아. 다음 시즌에 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속으로 아 우리 팀 잘 못할 것 같아. 질 것 같아라고 내심 생각하면서 진짜 질 것 같은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걸 얘기하거든? 이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애들한테도 많이 관찰되는데 이게 다르게 적용하면 뭐냐면 내가 시험을 볼 건데 다음 주 수요일에 모의고사거든? 근데 잘 못 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단어도 안 외우고 리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기를 불구로 만들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진짜 시험을 못 봐. 그러면 어때? 자기의 자존감이 보존되죠. 나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못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방어 기제거든. 최선을 다했는데 못 보면 어때? 뭐지? 나 최선을 다했는데 못했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현상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여기 써. 실패해. 실패해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실패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거. 자기 불구화 현상. 이게 스포츠에서도 되게 많이 나타난대. 뭔 말인지 되냐? 셀프 핸디캐핑이라는 개념을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